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7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개별주 중심이었었고 좀 역시나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시장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엔터부터 시작해서 중국 관련한 소비재 관련한 종목군들 강했고요. 뭐 바이오 쪽들도 오늘 여전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들은 현물 쪽에서 그렇게 많이 좋지는 못했어서 계속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 전체적인 지수상으로는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오늘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황유연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죠. 이후로 시장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그죠. 많으셨거든요. 일단은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5시쯤 일어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아예 기상은 하지 않으셨더라도 침대에 누워서 5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오늘 우리 시장을 조금 한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니까 그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건데, 어쨌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사실 좀 그 전에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할까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한 1시간 정도 뒤면 이제 그 장전 풀이장이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실적이 진짜 엄청 엉망진창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엉망진창까지는 아니었을 거고 그 정도만 아니면 일단은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도 그렇고 뭐 다른 뭐 팔란티어도 그렇고 다 지금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는 상태니까 심리지수도 거의 뭐 이제 극단적인 공포 상태로 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이 다 가격에 녹아져 있지 않나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다행히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뒤에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자세하게 나왔고,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들은 여전히 좀 오늘 계속, 반도체 섹터들은 힘을 세게 받지 못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대형주들보다는 종목장 위주로 역시나 돌아가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조금 제 주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 섹터에만 포트가 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오늘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한 날이었을 겁니다. 근데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종목을 좀 많이 좀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 되게 굉장히 좀 재미없는 날일 것 같은데, 계속 강조드리는데 1월달, 2월달의 주도주들이 결국은 상반기까지 계속 주도주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잠깐 눌렸을 때 매매를 하시든 또는 보유를 하시든지 간에 이쪽 주도주 섹터 내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셔도 사실 올해 상반기 장사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차 변곡점은 1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5월 초 정도가 이제 상반기 장사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발표하고 나서,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럼 이제 하반기를 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실적 발표 쭉쭉쭉 하고 있는데 좋을 걸로 예상했던 종목들 정도만 다 잘 나오고 있고요. 그거 외에 종목들은 안 좋았던 종목들도 사실 다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중립 이상의 비율을 계속 가져가는 것들은 이미 다 뭐 반등, 이제 가격에 다 녹아져 있고 이제 좋은 뉴스에만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아마 그림이 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엔비디아가 오늘 망가졌으면, 네. 이게 작년 하반기 톤이랑은 사실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팔란티어도 있었고 테슬라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만 모두 의존하는 이제 주식시장은 아닌 게 되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지금 여전히 AI로 인해 촉발돼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이 생각보다 엉망이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실망 매물이 더 많이 나왔겠죠. 근데 당연히 뭐 반도체에 국한돼서만 움직였었고, 결국은 이쪽에서는 그래도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래도 그냥 시장이 지지되는 모습. 오늘 아마 미국 시장은 조금 리바운딩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오늘 약했던 2차 전지나 반도체들은 내일은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출도 성장했고, 가이던스가 계속 우리가 볼 때마다 가이던스도 계속 좋은 거잖아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AI로
좀 뽑아낸 자료들입니다. 오늘 실적 내용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성장 가능성 긍정적이다.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면 어차피 다 죽는다. 뭐 오늘 ASIC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자체 반도체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도 앞으로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범용 반도체가 아직은 쓸 일이 더 많이 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딥시크가 등장을 해가지고 가격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컴퓨팅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죠. 딥시크가 AI 연산을 최적화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성능을 내는 것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정교한 연산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런 AI 컴퓨팅 수요를 폭증시키기 때문에 우리 같은 GPU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이번 주에 의미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록이 그록 3를 무료화 일단 했거든요. 네. 좀 유료와 무료는 좀 약간 쓰는 게 제한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록 무료화 되는 거 보면서 그러면 GPT도 뭔가 오픈 AI도 뭔가 내놓겠다 했는데 어제 나왔죠. 어제 그 $200짜리를 내야만 쓸 수 있는 그 딥 리서치 기능을 $20짜리에도 지금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그 그록을 쓰면서 챗GPT도 유료를 해지를 하려고 하다가 한 달만 더 써보고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유료를 일단은 더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제 주변에서 점점 유료 모델을 2개 이상씩 또는 미국 주식과 관련된 이런 구독 서비스들을 AI와 관련된 구독 서비스들을 늘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나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뭔가 이런 한 서비스를 할 때 유료라고 하면 사실 조금 그냥 약간 막연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유료를 써보시면 확실히 조금 다르시다라는 거는 조금만 써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무료 버전도 풀려 있고 무료도 충분히 유료와 같은 기능을 내는 AI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내가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고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하나 정도는 유료 서비스를 해서 한 달만이라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차이가 이게 효율성과 연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했을 때 효율성과 또는 내가 그냥 다른 서칭을 해가지고 나온 그런 투자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과정과 돈을 주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AI 개발자들도 저는 차이를 좀 둘 거라고 봐요. 그록도 지금 유료랑 무료랑 일단은 서버가 과부하될 때까지 무료를 일단은 열어준다는 건 하는 거니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엔비디아 실적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고비는 넘겼어요. 한 고비 넘겼고 우리나라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다시 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실적들 낸 것들 그리고 1분기 1월달, 2월달에 일단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종목들이 이제 추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종목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하락은 멈췄지만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그죠? 종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근데 지금 계속 주도주였던 조선하고 바이오, 화장품, 신용품, 그리고 엔터까지 총 5개 묶음이거든요. 이 5개 묶음 정도가 일단은 1, 2월 달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개별주 테마주 이런 거 빼고. 예. 이런 섹터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아마 1분기 실적까지도 이어갈 확률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달까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바이오, 엔터 이렇게 네. 딱 5개 네.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 안에서도 사실 좀 종목 선정하는 맞습니다. 게 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기존에 제일 강했었던 실리콘2는 계속 빠지고 맞습니다. 있고 VT도 살짝 못 가고 그 네. 외적으로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 안에서 좀 종목 선정을 할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화장품은 뭐 좋은 종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화장품 주도주였던 실리콘2는 그저께 실적 발표를 잘 못하면서 어제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료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는 풀무원의 두부가
탑라인이라고 하는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좀 잘 나오면서 풀무원까지도 지금 급등하는 양상이거든요. 네. 풀무원 사실 매매 잘 안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쵸. 일반 투자자들. 근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한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14년, 15년 그때 별에서 나온 그대에 나오면서 우리나라 만두나 치킨이 중국에 넘어가면서 그때 제일제당이었죠. 그때는. 그 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런 부분들이 1차 한류였다면 지금은 그때는 중국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북미, 그 다음에 제2의 중국 이렇게 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종목을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유통사잖아요. 네. 유통사인데 실적이 잘 안 나왔고 VT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2가 실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 그 우려로 좀 밀렸어요. 유통이 안 됐으면 잘 안 팔리는 거 아니야? APR도 그랬고. 근데 실적 발표를 이제 VT가 잘 냈죠. 생각보다 잘 냈고 비성수기 때 잘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 주식들 대부분의 좋은 주식들은 다 실적 발표를 잘 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국이나 북미항에서 잘하고 있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양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부터 볼게요. 자, 계속 강조드리는 요 장표 제가 주도 섹터 또는 주도 종목으로 강조드리는 종목이 결국은 이번에도 좋았거든요. VT, APR, 파마리서치 이 세 종목들입니다. 계속 해왔던 종목들. 지금 보시면 자, APR이 오늘 급등이 나왔죠. APR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매수를 망설였던 분들도 지금부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요 밑에서 한 5만 원 이하에서 샀던 분들은 더 빠질 거를 각오하고서라도 싸게 샀던 분들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이제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겠구나라는 확신의 거래량들이 오늘 나온 양상입니다. 그리고 VT도 실적 발표했지만 어쨌든 안 빠지고 계속 옆으로 버텼던 구간들이고 그 다음에 뭐 마레모의 파마리서치죠. 오늘 신고가를 결국은 30만 원을 넘어섰어요. 결국은 이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면 북미에서 잘하는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초나 색조는 이제 중국 자기네들 본토 화장품들이 다 따라왔잖아요. 네.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VT의 리들샷, 파마리서치의 뭐 리쥬란, APR 그 메디큐브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아직 중국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타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 장점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 위주로 보셔야 돼요.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밑에 있는 거 사겠다가 아니라 지금 잘하는 애들이 결국 더 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그래도 전교 2, 3등 하는 애들이 다음 분기에 전교 1등 할 확률이 높지. 전교 막 밑에 2, 30등 하는 애들이 갑자기 전교 1등 할 확률은 상당히 좀 낮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 HBM도 마찬가지야. 하이닉스가 잘했으니까 더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삼성전자가 갑자기 HBM4에서 갑자기 잘하면 좋겠지만 잘할 거라고 지금 기대감 사실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레거시로 이슈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추세 추종이나 지금 실적 나온 것들 보면 다 결국은 잘했던 애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결국은 하는 애들이 잘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화장품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진짜 안 밀리죠. 네. 그 다음에 소수했던 S&D 오늘 신고가 났습니다. 예, 오늘 S&D가 VI까지도 나오고 예, 오늘 결국은 VI 갔다가 좀 밀렸는데 결국은 여기서 불안하셨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밀리면 어떡하지? 근데 결국 이거를 거래량을 실리면서 오늘 결국 또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드린 종목들이 결국은 우리가 2배, 3배 뿐만 아니라 5배, 10배를 먹으려면 결국은 바닥에서 2배, 3배를 통과를 해야 결국 5배, 10배 가잖아요. 그렇죠.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래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앞으로 좋아질 성장성까지 붙인다라고 우리가 실적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 스토리들이 다 붙어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들이 다 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하는 좋은 종목들이 다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VT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기대를 하는 게 여기 조금 이날 세일론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날 중국에서 그 중국 판매허가 득했거든요. 그러면 어제 실적 발표도
부진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4분기 실적 발표도 잘 통과를 했고 오늘 그저께만큼 되돌리진 못했지만 일단은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중국에서도 팔릴 텐데 1분기 실적 당연히 더 많이 좋아지겠죠. 중국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향후 지금 더군다나 한알령 해제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하는 기업들 지금 중국의 스탠스가 뭐냐면 중국도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조금 이따가 엔터주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다른 나라한테 이제 같이 와서 하는데 일단은 중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 돈이 다른 나라한테 일부 가더라도 다 허가를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엔터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VT도 중국에서 활동하기가 분명히 작년보다는 더 훨씬 더 우호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중국 본토 기업들 아직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VT, APR, 파마리서치 이 3인방, 화장품 3인방은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보시면 APR 신용잔고 2%죠. 네. 그다음에 VT가 조금 높아서 이게 무섭긴 합니다만 좀 그래서 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파마리서치 보시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결국은 파마리서치가 다시 이제 좀 바닥에서 늘고 시작하는데 또 한 4%대까지 늘면 또 주가가 슬로우하게 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근데 여기 한 2% 정도 늘어나는 구간은 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줄여놨던 신용을 쓰면서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좀 약간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은데 종목별로 이게 고점과 저점이 좀 다르지만 일단은 신용이 조금 많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VT가 여기서 신용이 이제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또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뭐 상황 봐야겠지만 어쨌든 요 3인방 VT, APL, 파마리서치 상반기는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거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고 좀 내려오면 아니 올라가면 좀 팔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그런 식의 매매. 앞으로는 3월 달에도 그런 식의 매매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삼양식품 S&D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S&D처럼 두 개를 같이 보유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 같이 보유하시는데 삼양식품은 7대 S&D 3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이게 대신에 거의 S&D가 2배 변동성이거든. 삼양식품보다. 그러니까 뭐 삼양식품이 좀 천천히 가고 S&D가 좀 과하게 간다 오늘처럼. 그럼 좀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런 식의 매매. 그래서 소비재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보면 뭐 얘네들 삼양식품만 말씀드렸지만 풀무원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사실 급등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빙그레도 흐름이 양호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리온은 리가켄바이오 영향인지는 몰라도 오리온 홀딩스 좀 약간 좀 찢어서 그렇지만 여기도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역시나 지금 가장 핫한 게 결국은 불닭볶음면이거든요. 이게 계속 해외여행 가시면 제 주변 분들이 해외여행 가시면 다 마트 가서 불닭볶음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요.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직도 갈 곳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불닭 소스만 사서 많이들 드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만 따로 우리가 비빔면도 소스 따로 파는 것처럼 S&D의 그 불닭 소스만 또 서양 사람들이 사가지고 또 따로 요리를 해 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사이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 완공될 공장도 아직 그 밸류도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가가 조금 얇은 게 흠이라면 흠인데 잘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뭐 고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무섭다고 하시면 못하겠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한 주라도 해보시면 네. 이런 종목이 편하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좀 연세 있으신 손님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일수록 위에 있는 걸 잘 못 사세요. 네. 다 밑에 있는 거 사고 싶어하고 오늘도 실리코트 사고 싶어 하셨어요. 안정적인 거를 또 원하니까. 뭔가 밑에 내려온 종목이 더 오를 것 같은 거죠, 사실. 더 빠지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종목이 사실 더 무서워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래가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밑으로. 이게 추세가 하락으로 돼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가지고 요거 한 반등, 리바운딩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안 가고 그냥 쭉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시는 건 하시는데 리스크 관리를 더 잘 하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와 비슷한 게 사실 조선주. 그렇죠. 네, 조선주죠. 오늘 결국은 막판에 삼성중공업이 또 땡겨 올렸거든요. 네. 네, 삼성중공업도 결국 양봉을 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여기가 하선 이슈였잖아요. 네. 하선하라. 근데 제가 목요일 날 저는 여기서 보시면 하선이 아니라 저는 이제 승선의 개념으로 말씀드렸었어요. 네. 어제 이거는 당연히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다.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거 다 되돌리는 반등이 세게 나왔고요. 한화, 오션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죠. 현대중공업만 조금 밀렸다가 아직 반등 못 하고 있는데 다음 뭐 조만간에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조선소 오겠다는 뉴스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군함 이슈로는 군함이 사실 돈이 크게 되지는 않죠. 되지는 않는데 그 이슈로 주가가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주가가 이제 그 이슈 이후에 회복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도 하나오션처럼 지금 미국에 있는 조선소 하나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있고 그러면 또 얘기도 달라지거든요. 지금 보면 하나시스템이 지금 필리조선소 대주주잖아요. 근데 주가 잘 안 밀리잖아요. 이런 네. 것도. 하나시스템은 방산이라기보다 이제 조선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런 종목까지 보시는데 하나 지금 조선주들은 지금 조금 쉬고 있긴 합니다만 또 기간 조정이 지나고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올라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이 중후장대 섹터는 결국은 1년, 2년 만에 끊기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2008, 9년도에 그때가 버블이라고 보면 그때까지 대비했을 때 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고점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남았고 그때는 분명히 중국이랑 일본이라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미국에서 LNG를 미국 LNG 수출하려면 LNG 캐리어가 필요한데 달래로. 근데 지금은 당장 예를 들어 아프리카 선사나 유럽 선사들이 중국에서 만든 LNG 선을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팔게요라고 하면 과연 미국이 좋아할까요? 그렇죠. 지금 선택지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태예요. 관세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뭐 지금이 버블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버블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밀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슈로 접근하고 또 공매도가 나올 할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여기서 뭐 하나가 뭐 군함 수주를 미국에서 했다거나 또 무슨 수주를 했다거나 해서 갑자기 주가가 팍 튀어버리면 우리가 2023년도에 봤던 그런 숏스퀴즈도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도 공매도 하는 입장에서도 쉽사리 조선주에 많은 비중으로 공매도는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뉴스 하나 나와버리면 주가 확 올라가 버리면 그냥 공매도 하면 무조건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반대로 굉장히 해지용으로 공매도를 하는 거지 공매도로 수익을 내려고 하지는 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너무 저는 두려워하실 거 없다. 결국은 시장이 좋으면 또 업종이 좋으면 공매도 다 무시할 수 있다. 우리 2023년도에 목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터는요? 엔터는 이게 사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엔터는 저 내일 아침에도 출연해서 내일 아침까지도 말씀드리겠지만 엔터는 자 일단은 맛보기로 하이브 이제 다 컴백하죠. 내년에 엔터 4사 엔터 총 5사 영업이익을 한 1조 정도 보는데요. 네. 그 중에 절반을 하이브가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BTS가. 그렇죠. 하이브가 5천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3천억 이상을 그 BTS가 담당할 걸로 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1,500억이었는데 BTS가 없이도 이제 그 정도 담당했어요. 할 수 있는 체력이 됐습니다. 하이브는요. 그리고 이제 BTS가 컴백을 하죠. 이제 문제는 BTS가 돌아와서 뭘 할까? 뭘 할 것 같습니까? 투어 다녀야죠. 그렇죠. 투어 다닙니다. 뭐 아미분들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한국에는 한 달 정도 있을 걸로 예상하더라고요. 그럼 다 해외 공연인데 우리나라에 일단은 한 30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외 투어 콘서트를 대상으로 하는 게 300만 명. 근데 평균 단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지금 단가 보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미국은 평균이 40만 원. 인당요? 네, 인당. 굉장히 높죠.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 또는 BTS 멤버들 입장에서 돈 벌려면 해외 나가요. 그렇죠. 거의 이제 해외 노동자급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부분은 평균 이제 그 정액제로 팔지만 또 일정 부분은 주식처럼 네. 내가 사겠다고 하면
엄청 비싸게 사지는 그렇게 되는 가격이. 그래서 기사 찾아보시면 막 암표값이 400만 원에도 있고 막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400만 원, 미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이 정도 급이 뭐냐면 테일러 스위프트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이브가 콘서트, 그다음에 굿즈 이런 거 팔면 내년도에 한 1조 5천억 정도 벌 수 있는 회사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지금 밸류는 충분히 합당할 수 있고 지금 중국도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들 그리고 SM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SM 같은 것들, YG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들이 더 많은 건 사실 YG 쪽에 더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부터는 SM 하이브 조합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디어유 같이 약간 그 팬들한테 특화되어서 컨텐츠를 파는 회사들. 네. 디어유도 지금 오늘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디어유의 버블이라는 어플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3, 4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이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총 1조잖아요. 네. 1조짜리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 연예인들의 IP들, 국내 연예인들의 IP만 이용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거든요. 네. 기업들이. 근데 이제 중국 연예인들, 중국 인플루언서들까지도 지금 들어올 걸로 예상되어 있는 게 디어유에 하는 버블이라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 한류도 보고, 아니야, 우리나라 컨텐츠도 보고, 그 다음에 중국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까지 보면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어유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 네.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SBS가 이제 넷플릭스하고 같이 협업하기로 했잖아요. 네. 최근에 혹시 넷플릭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넷플릭스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야인시대가 올라왔고요. 옛날에. 옛날. 네. 최근에 뭐 올랐냐면 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컨텐츠. 그래요? 네. 걔네들 이제 옛날 오래된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비싸게 팔진 않았겠지만 SBS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SBS 보면 SBS는 방송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넷플릭스랑 협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드라마들을 팔겠다. 그러면 SBS는 방송국 밸류가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제작사 밸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저평가된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고밸류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실적의 업보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조금 이제 그 리스키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보다는 2배 정도의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실적이 비싼 실적도 사실은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랑 연결하면서 이렇게 매수가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다른 IMBC나 이런 거랑 좀 이제 비교할 수가 없게 됐죠. 이제 작년에 적자였고요. 올해부터 400억, 내후년 500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한 10배 정도 줬던 밸류에이션인데 이제부터 컨텐츠 회사 보면 지금 10배잖아요. 대략 POR로. 네. 4천억, 4,300억에 4천억, 총 400억에 4천억이니까.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봐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 밸류에이션이 PER이 한 30배씩 이렇게 되잖아요. 20배. 네. 그러면 못해도 20배 준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에다가 2배 정도 줘도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식의 리포트식의 그냥 단순한 계산식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보다 2배 줘도 충분하다. 그러면 SBS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2배를 가도 뭐 사실 여기 아까 나왔던 이런 바닥에서 대량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 잘 안 밀릴 겁니다. 떨어지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컨텐츠들 SBS에서 만들었던 그런 이제 앞으로 나올 드라마들을 넷플릭스에다 팔 수 있다. 또는 기존에 있었던 걸 팔겠다라가 되면 충분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SBS 아마 매매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회사의 변화가 감지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방송국에서 컨텐츠 회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유심히 관심 갖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 다 분석 보고서들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마 SBS 같은 거는 찾아서 보실 내용은 아닐 거기 때문에 물론 갑자기 중국이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지금 나왔던 기사 완전 반대되는 결의 뭔가 뉴스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네. 근데 지금 일단 흘러가는 분위기라던가 엔터 전반적인 중국의 기류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환활령 해제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매매를 해보셔도 된다.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매라던가 리스크 관리 해야겠지만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산업별로 딱 네. 핵심 종목들 네. 다 이제 한 번씩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계속 좀 올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뭐 종목이나 주도주들이 바뀌는 거 저는 없다라고 봐요. 결국은 그 안에서 계속 봤던 것만 보자. 여기서 조선주도 그냥 봤던 것만 보고 요거 엔터 주식들도 그냥 봤던 거 보고 바이오도 그냥 봤던 거 보자. 결국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네. 회자되는 종목들이 잘 안 빠집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이렇게 정신없으니까 네.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봤던 거 잘 보면 보시면 뭐 카페스타 이런 것도 실적 네. 잘 나와서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었잖아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실적 좋고 우상향인 것들 괜히 밑에 있는 거 사가지고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게 기회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어느 정도 주도주가 명확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 식료품, 음식료, 화장품, 그다음에 바이오, 엔터까지 5개. 이 정도를 그냥 주력 섹터, 뭐 5개 사실 주력 섹터 많긴 한데 그 안에서만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네, 마음에 드는 걸로. 마음에 드는 네. 거, 잘 아는 거 네. 이렇게 골라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앞으로 또 네.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도록 네.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황희연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